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잘 알던 사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거나 책을 읽다가 몇 번이나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게 되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 50대 이후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어떻게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조금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사실 20대 후반부터 이미 노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왜 50대에 와서야 이를 체감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뇌의 여유분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젊을 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신경세포와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은행 적금처럼 여유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까지는 일부 신경세포가 손실되어도 큰 문제 없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이 여유분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결정적인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뇌 노화가 급격하게 체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 노화의 첫 번째 원인은 신경세포 수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하지만 이 신경세포들은 다른 세포들과 달리 한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간세포나 피부세포는 손상되면 새로 만들어지지만 뇌세포는 그렇지 않아요. 20대부터 매년 약 0.5에서 1%의 신경세포가 자연적으로 소실됩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 손실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50대가 되면 누적된 손실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두 번째 원인은 뇌 혈류량 저하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해요. 이 에너지는 모두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50대부터는 이런 혈류 감소가 더욱 뚜렷해져요. 혈압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세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의 영향입니다. 50대는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감소,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트로겐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물질의 활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마찬가지로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사회적 활동과 자극의 감소입니다. 50대는 많은 분들에게 변화의 시기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바뀌거나 은퇴를 준비하게 되죠.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 뇌에 주어지는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게 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이나 학습,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뇌의 신경 연결망이 약해지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4가지 원인이 50대에 동시에 작용하면서 뇌 노화가 급격히 체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뇌 노화가 시작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증상들이 사실은 뇌 노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기억력 저하입니다. 특히 최근 일들을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며칠 전에 만난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죠. 하지만 20년, 30년 전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이는 뇌의 기억 저장 방식 때문입니다.
오래된 기억은 뇌의 여러 부위에 안정적으로 저장되어 있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그게 뭐더라. 혀 끝에 걸려 있는데.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전문 용어로는 TOT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는 단어인데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는 뇌의 언어 처리 영역과 기억 저장 영역 사이의 연결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고유명사, 사람 이름, 영화 제목 같은 것들에서 더 자주 일어나죠. 다음은 멍해지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뇌의 기본 활동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어요. 이는 특별히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멍한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집중력 감소 또한 뇌노화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책을 읽다가 몇 번이나 같은 줄을 읽거나 TV를 보면서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거나 대화 중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는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어요. 전두엽은 주의 집중, 계획 수립, 판단 등을 담당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영역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도 뇌노화 증상입니다. 예전보다 감정 변화가 커졌다고 느끼시나요? 예를 들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하는 감정의 변화들 말입니다. 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의 기능 변화 때문입니다. 특히 호르몬 변화와 함께 나타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뇌 건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병적인 변화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기억이 나거나 힌트를 주면 떠오르는 정도라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변화를 느낀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뇌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뇌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명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뇌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뇌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는 뇌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또한 기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은 평생에 걸쳐 새롭게 만들어지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뇌 노화의 속도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20대처럼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반면 어떤 분은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이 뇌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려 70% 이상이라고 해요. 유전적 요인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뇌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움을 좋아합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에요. 뇌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할 때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뇌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 연결이 강화되며 심지어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뇌도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더 강해지고 활발해져요. 그럼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들을 알아볼까요? 독서는 뇌에게 가장 종합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는 등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평소 읽지 않던 장르의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SF 소설, 역사서, 에세이,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악기 연주는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예요.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소리를 듣고 리듬을 맞추는 등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참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악기를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70대에 악기를 시작하신 분들도 6개월 정도 꾸준히 연습하면 뇌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요.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어떤 악기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학습은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이해하고 발음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하루 10분, 1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충분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떤 언어든 좋아요.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일기 쓰기, 편지 쓰기, 블로그 포스팅 등 어떤 형태든 괜찮아요.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을 관찰하고 손으로 표현하고 색깔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뇌의 시각, 운동, 인지 영역이 함께 활동합니다. 바둑, 체스, 퍼즐, 십자수,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새로운 취미 활동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다는 점이에요. 이미 잘하는 것보다는 처음 도전하는 것이 뇌에 더 큰 자극을 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편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뇌는 익숙한 것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것에 더 활발하게 반응해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과정에서 뇌가 새로워지고 젊어집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최고의 뇌 영양제입니다. 이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에요. 운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단백질이 분비되며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뇌의 해마가 크기가 실제로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6개월 정도 지속하면 뇌의 전두엽과 해마 영역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뇌 혈류량 증가입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활발하게 뛰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요. 이를 통해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둘째, 신경성장인자 분비 증가입니다. BDNF라는 단백질이 늘어나는데 이는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셋째, 신경세포 재생 촉진입니다. 운동을 하면 해마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신경재생 과정이 활발해져요.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최대적인데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유산소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 활동이 제한되고 이는 결국 뇌 활동 감소로 이어져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2%씩 감소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 2-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등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우시다면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거나
TV 시청 중에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집안일을 할 때 더 활동적으로 해보세요. 또 전화 통화할 때 서서 하거나 걸으면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놀라운 점은 즉각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이에요. 운동을 한 직후부터 2~3시간 동안은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는 날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뇌도 젊어집니다. 운동은 뇌 건강을 위한 투자이면서 동시에 즉각적인 보상도 주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실천법은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는 빠르게 노화됩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반대로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인지 기능이 훨씬 좋게 유지됩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뇌에게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자극을 줍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등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발하게 작동해요. 특히 언어 처리, 감정 인식, 사회적 인지 등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어떤 퍼즐 게임이나 두뇌 훈련보다도 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되는 거죠. 반대로 사회적 고립은 뇌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고 해요. 5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쉬워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친구들과도 만날 기회가 줄어들죠.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사회활동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은 대화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깊이 있는 대화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예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도 좋은 방법이에요. 멀리 사는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근황을 나누고 추억을 회상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세요. 동창회, 동호회, 종교 모임, 지역 사회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뇌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모임도 많아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사회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사회적 소통과 함께 목적의식까지 제공하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되고 우울감도 적다고 해요. 지역 복지관, 도서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봉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멘토링 활동도 좋은 선택이에요.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취미 클래스, 문화센터 강좌, 등산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손자, 손녀와의 시간은 세대 간 소통을 통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뇌가 유연성을 유지하게 돼요. 부부 간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대화가 줄어들기 쉽지만 의식적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통의 양보다는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를 몇 개라도 깊이 있게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표면적인 대화보다는 서로의 경험, 생각,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대화가 뇌에 더 큰 자극을 줍니다. 지금까지 50대 이후 뇌 노화의 원인과 이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뇌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어요.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꾸준히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오늘 시작한다면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건강하고 총명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다짐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